미래에셋 현대카드 나 하나 해주면 안 되나? 왜? 아, 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연체됐다고. 연체됐어? 카드 하나 연체 있어요 지금. 얼마 됐어? 내가 오늘 줄게. 바로 꺼. 자, 그럼 바로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체 없으시죠? 네. 아이 저 사람이 연체 있겠어. 평생 연체 없어 저기. 얼굴 봐 연체. 아예. 너무 강직해. 네, 예? 유연하지 못해. 네, 연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플러스로 시작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미선물도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이제 강세 출발했습니다. 7포인트 올랐고요. 0.27% 상승해서 2,56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이제 510개, 하락이 228개니까 이제 2배 정도 상승이 더 많게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이제 어제 급등 후에 오늘도 좀 강세입니다. 2포인트 올라서 854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상승이 828 종목, 하락이 한 450개 정도니까 뭐 2배 정도. 그래서 오늘 양시장 모두 다 2배 정도 이렇게 상승 종목이 많은 좀 흐름으로 출발을 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삼성전자는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0.2% 정도. 마이크로 좀 빠졌죠. 예, 약간 좀 약보합 보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0.1로 약보합이고요.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0.7% 상승을 해서 오늘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줬고요. 또 삼성바이오, LG 화학도 0.2% 내외로 강보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 시총 상위 기업들은 약간 혼조세인데 그 밑에 있는 뭐 현대차, 기아, 뭐 카카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또 빨간색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전체적인 출발은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고요. 네. 오늘 가장 좋은 출발 보인 기업은 그 수소 관련주죠. 그 두산 퓨어셀이 한 3% 정도.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명신산업이 한 2%, 명신. 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2.3%, IT.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효성 TNC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렇지. 각각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DLENC가 한 1.9% 정도 올랐고요. DB손해보험이 1.7, 현대건설이 1.1% 정도 올라서 오늘 건설주들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GS 건설도 좋더라고. 예. 건설주. 건설주 좋은 이유가 있죠. 아 그래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 요거 관련해서 네. 하나가 좀 있고요. 미국 인프라 건설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인프라 아, 그건 아니. 이건 건설 기계. 그것까지 인정하는데 건설 기계 형님.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미국 인프라에 가서 뭐 에이. 한다? 그렇게 주식 깐깐하게 그건 하실 아닌 것 거예요? 같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렇게 깐깐하신 거예요? 깐깐해야죠. 아니라고 해야지. 뭐 미국에서도 좀 할 수 있지 뭐. 시멘트 좀 팔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네. 네. 그럼 그 우크라이나 재건은 근데 해요? 우리 건설사들이 가서? 전쟁이 끝나야지 일단 재건하는 거야. 끝나야죠. 그건 난 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올해 7월에 진짜 전쟁이 끝나네요. 일면으로. 만약 그것까지 맞으면 난 진짜 믿어버릴래. 어떻게 그거를 맞춰? 이제 종교 영역으로 갑니까? 어떻게 그걸 맞히냐고. 정확해. 올해 7, 8월 우기 때 끝납니다. 7일 8월. 근데 한 2달 남은 건데 2달 안쪽에 끝나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오는지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모르지 한번. 그건 어떻게 영상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이번 뉴욕 강연 영상. 올려서 요거 엄청 먹었잖아요. 요거서 엄청 드셨죠. 자, 계속해서 시장 좀 볼까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좀 강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LG 이노텍이 마이너스 1%고요. NC소프트가 마이너스 1%,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3%,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락하는 기업들이 뭐 이렇게 극소수기 때문에 오늘은 대부분 좀 강세로 좋은 출발을 일단 코스피 쪽은 해준 상황인데 뭐 아주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급락하는 모습은 보이진 않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1.9%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1.2%.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출발 좋습니다. LNF도 2.3% 올라서 네. 이제 2차 전지 3사가 모두 다 반등하고 있고, 다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은 좀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0.1%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 같이 안 가더라고. 어디요? 셀트리온하고 네. 헬스케어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같이 안 가.
드물죠 좀. 같이 가는 날이 그러니까, 별로 드물어요. 굉장히 좀 드문 편이긴 하죠. 아, 새 회사가 근데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회사 아니에요? 아니지 뭐 같이 가. 완전 다르지. 이게 새 회사가 근데 이제 합친 아니 거잖아. 셀트리온.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바이오잖아.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시가총액 헬스케어. 시가총액 1, 2인데 음. 같이 오른 날보다는 따로따로 가더라고. 아니 거기 원래 이제 합친다고 안 했었어요? 아 진짜 셀트리온하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셀트리온 삼형제 말고 네, 네. 난 모르겠다. 정신줄 났어. 아니,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같이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셀트리온 셀트리온과 같이 가죠. 바이오 대표와 네. 2차 전지 대표 아. 같이 안 가더라. 이거. 아, 셀트리온이랑 에코랑 같이 안 가더라. 같이 네. 갈 수 없죠. 왜? 아니 가장 그 지금 성장성 높은 걸로 이제 인식되는 두 업종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에코로 갈 거면 에코로 가고 셀트리온으로 가면 셀트로 가야지. 두 개 같이 있는 왜냐면 이제 나같이 아주 그 모험심 높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나눠서 가진 않아요 우리는. 항상 같이 항상 하나의 몰빵입니다 우리. 자 그리고 네. 이유까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오늘은 2차전지가 좋아요. 오늘은 이제 네. 윤성 FNC 같은 장비회사도 2%, 엔캠 첨보가 1.9, 1.5%, 동아기업까지 1.3이니까 오늘 상승률 그 코스닥 시총 큰 거 중에서는 대부분이 네. 다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좀 좋습니다. 어제부터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섹터는 헬스케어가 좀 밀리고 있고요. 클래시스 바이오니아가 한 3, 4% 정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오늘 소부장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TCK, 뭐 원익QNC 같은 기업들이 1에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지난주까지 이제 반도체가 좋았지만 오늘은 조금 이제 쉬어가고 2차 전지가 어제 이제 오후부터 살아나면서 어허. 오늘 오전까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코스닥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 지수가 이렇게 그러네요. 뭐 이렇게 아주 크게 오른다 내린다보다도 그냥 강보합 우리는 정도 뭐 크게 바라는 게 없으니까 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이 정도만 해도 뭐 0.3? 뭐 큰 욕심 없어요. 일주일 오르면 1% 아니에요. 네, 1%만 와 그러면 1년에 50한 100% 오르는 거네, 그지? 한 주에 1%씩 오르면 100%예요? 100% 이상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곱하기 52 하면 52주니까 52 52%인데 복리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 이상 오르겠지. 주당 복리로 이렇게 계산하면 네. 1년에 100%면 참 좋겠다, 그죠? 천만 존재하시는데 무슨 고민이냐? 1년에 100%. 1년에 100%씩이면 어우 10년이면 얼마야? 10년이면 또 2배가 4배 되는 건가요? 원금이 1억이면 4억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복리 효과니까. 와 쓸데없는 얘기였던 거 아니에요 또? 네. 자 리포트 보나요 이제? 아니요. 좀더 시장 봐야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들 좀 매매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347억 정도 약간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이 됐고요. 오늘은 뭐 운수 장비, 자동차나 전기전자 또 화학주 위주로 좀 팔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운수 창고, 비금속 광물, 네. 증권 보험 업종 위주로는 사고 있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정반대로 좀 외국인가 하고 있고 다만 오늘은 그래도 기관 투자들이 좀 오전에 매수하고 있어서 전기전자 화학주 위주로 방어는 좀 해주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매 규모가 다들 좀 적어서 지수 영향은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그리고 섹터 쪽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면 오늘은 일단 이제 전기차 쪽에서 약간 이제 충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하네요. 충전소 관련된 이 섹터가 좀 가장 많이 지금 오르고 있고 또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주들 이쪽이 좀 강합니다. 리튬, 그러니까 이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게 뭐 배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좀 약간 인프라까지 좀 약간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오늘 오전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ESS 이제 그 대용량 저장 장치죠. 여기도 이제 인프라 쪽이죠. 2차 전지. 여기도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비철금속, 또 타이어 업종 이쪽도 강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철강 업종도 좋고 카지노 업종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사실 제외하면 이렇게 시총 큰 업종이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대부분 좀 이렇게 중소형들이 많은 업종인데 이쪽이 좀 카지노 업종은 뭐가 올라요?
카지노에서는 그 토비스라고 이제 카지노 회사들도 오르긴 하는데 토비스가 이 모니터 있죠. 네? 그 슬롯머신 모니터. 아, 그거 이제 코텍하고 아마 세계 막 1, 2등인가 아마 다투는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거, 그것도 따로 해요? 그거 이제 납품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는 어차피 뭐 LG든 뭐 이런 데서 만든 판일 거 아니에요. 그 판에 거기다 이제 과일 넣고 뭐 해야 되겠지. 과일을 거기 거기다 과일 넣고 과일 넣고 바나나 넣고 방울 달고 앵두 뭐라 이거 뻗치 넣고. 아이고야. 아 그거 넣는 회사가 또 있군요. 그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서 아. 미국 그 IGT인가요? 그런 데 이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니 이제 파라다이스는 어때요? 파라다이스는 보합입니다. 카지노 대표 기업 파라다이스잖아. 오늘은 보합이고 파라다이스라는 게 CK라고 이제 전 낙원 회장이 만든 회사거든. 이름이 전 낙원이에요. 네, 그 성함이 돌아가셨고 고인이신데. 그래서 파라다이스요? 네, 그래서 파라다이스지. 와. 네, 근데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 집에서 태어나셨어. 그래서 아마 부친께서 낙원에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낙원을 하신 것 같아. 전 낙원 회장이지.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갖고 그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에 외화가득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인천에 무슨 올림푸스 호텔인가 하여튼 거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한번 해보시죠.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이 시작이 됐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뭐 거의 대부분의 카지노를 다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아 그래요. 파라다이스가 했고, 그 아드님이 이제 전 필립 씨일 거야 아마. 그래서 저기 저 동국대 앞에 그 가다 보면 그 파라다이스 재단 건물 있고 거기 있다고. 동국대 앞에. 동국대 야, 태극당 뒤에. 태극당 뒤에 아주 구체적인 위치까지 나옵니다. 네, 그 빈터도 하나 있던데 그걸 안 파나 몰라. 아 빈터 있어요. 파라다이스 소재 그 빈터도 하나 공터가 있는데, 꽤 넓죠. 네, 꽤 넓죠. 그거 이제 건물 하나 올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개발 안 하시더라고. 자, 하여튼 전낙원 회장입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 서귀포의 그 파라다이스 호텔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됐는지 아마 내가 보니까 칼 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아 파라다이스 호텔이. 아 그것도 소유권 이전 부분 한번 저희가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계속 그 기업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시는군요. 끊임없이. 아니 업데이트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아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걸 위해서 공부할 사람은 아니잖아. 네? 네. 그리고요. 네. 전기차 충전 쪽이 많이 올라요 네, 오늘. 오늘 충전 쪽이 많이 옵니다. 왜?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된 쪽까지 지금. 충전. 충전 중요하지. 근데 이게 전기차 팔리려면 충전소가 많아야 또 팔리니까. 갑자기 오늘? 근데 오늘 오르는 이유는 저도 이게 뉴스는 나온 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요. 네네네. 누가 리포트 썼겠지 뭐. 오늘 그 이제 SK증권에서 쓴 리포트 중에 아마 좀 너무 긴 거라 제가 다 읽지 못했는데 ESS 관련된 그쪽 인프라 쪽 있잖아요. 그 보고서 오늘 나온 건 있어요. 근데 그 영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동국대 앞에 공터 파라다이스 호텔 준비 중이래요. 아 그래요? 네.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 위치 좋지. 아, 왜냐면 좋아요? 그 건너편에 바로 엠버서더 호텔이거든. 엠버서더 호텔 있잖아요. 엠버서더 호텔은 네? 묘해 그게. 호텔이? 왜냐면 네. 대부분 우리나라 특급 호텔들이 다 계열이거든. 근데 엠버서더 호텔만 그게 아닌 걸로 나 알고 있는데. 아 무슨 어디 트럼프 계열이래. 뭐지? 신라 호텔 계열이 있고 뭐 롯데 그렇게 호텔 있고. 있고 뭐, 또 대림 그룹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 뭐 하여튼 그 건너편이에요. 근데 엠버서더는 계열이 없어요. 네, 내가 알기로. 아, 독고다이로 가요. 독고다이 뭡니까? 독고다이 뭐예요? 아니 형님 맨날 쓰셨던 것 같은데. 단독이다. 단독으로 간다. 거기 신라 호텔도 근처에 있지 않아요? 신라 호텔이 그 대각선으로 있고. 있죠. 네. 근데 거기가 이렇게 호텔 수요가 많나? 네. 자, 하여튼 그 옆에 그렇고요. 저 복지리 집이 아주 유명한 데가 있네. 복지리. 네. 아, 이름이 뭐 무슨 복집인데. 그 사장님이 아주 후덕하니. 오모 무슨 복지. 복집인데. 여러분 또 제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보 주세요. 엠버서더 호텔 바로 건너편에 무슨 저건데. 오사바리 복집. 일본 말 느낌이에요?
아니 한국 아, 한국말이에요. 오복복집 아니야. 아니고 오시오 넘어가. 넘어가죠. 네. 네. 리포트 볼까이즈 아 이거 이제 아직 좀더 봐야죠. 예, 그리고 이제 건설이나 오늘 철강주도 조금 강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많은 업종들이 좀 오르는데 고르게 좀 빠지는 업종은 네이버가 좀 약간 빠지다 보니까 인터넷 대표주가 조금 약하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이 좀 아 하락을 오래 하고 복집 있고. 맞다. 오래 복집. 오래 복집. 아우, 영희사님 너무 힘드시겠다. 오래 복집. 이런 사람 둘 두고 오래 복집. 왜? 그 단골 있으시네. 오래 복집. 오래됐어 그 집이. 그렇게 반가워요. 지금 증시 지금 이렇게 한참 설명하고 계신데 아이 오랜만에 보잖아. 네. 오래 복지.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광우병 이슈로 좀 한번 그 축산주들이 좀 올랐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섹터들 일부 빠지고 있고, 다만 오늘은 이제 강세장의 모습처럼 뭐 많은 업종들이 좀 고르게 좋은 좀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2차 전지 쪽이 가장 강한 상승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이 네. 강합니다. 자, 그럼 리포트 소개를 좀 이제 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게임 쪽인데 한국투자증권의 정호영 김원 여기도 참 이제 굉장히 소외받고는 있는데요. 게임이 많이 소외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게임쇼 시즌이 또 다가오니까 그런 걸 좀 주목하자는 얘기고, 세계 3대 게임쇼가 미국의 E3, 독일의 게임스컴, 일본의 도쿄 게임쇼인데 E3는 취소가 됐대요. 왜요? 게임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동경? 아니요, 그 E3가 아마 LA에서 하는 걸로. LA? 네. 거기를 우리나라 지스타는 거의 안 들어가나요? 지스타는 3대 게임쇼에는 안 들어간다. 아 그래요? 네. 부산의 지스타가 안 들어가요? 네. 3대는 어. 우리나라가 오. 원래 종주국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아이고 그게 말이 되나? 아니 게임 처음으로 그 막 그 중계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시작인데. 근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를 출시되는 버렸다? 게임, 우리나라 이제 모바일이나 그쪽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로 콘솔이나 게임기로 하는 이런 거는 PC 쪽이 좀 많아서 지스타가 안 들어가요? 지스타는 3대 게임에는 안 들어간다고. 일본 뭐라고요? 일본의 도쿄 게임, 동경 게임쇼. 그 뭐 게임이 있나 거기 동경? 뭘 지스타죠 뭐야? 네? 지스타도 안 되는데 그 뭔데 일본 지스파도 안 되죠? 찌 소리 좀 내주세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가 근데 네. E3는 올해 취소됐대요. E3는 예, 취소. 근데 대신에 온라인으로 한대요. 온라인 컨퍼런스인 서머 게임 페스트가 6월에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게임사들이 올해부터 보면은 이제 작년도부터 시작은 됐는데 주로 모바일만 하다가 네. PC나 이제 콘솔 게임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게임 쇼가 더 중요해졌다. 거기서 이런 게임들이 더 많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에 개최되는 이제 여기 서머 게임 페스트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고, 여기가 넥슨 또 펄어비스가 여기 이번에 그 참전을 하고요. 네오이즈 또 스마일 게이트 이런 게임들이 이번에 참가해서 아마 공개를 할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사실 이제 게임주들이 안 좋았던 게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는데 좀 히트 상품도 많이 좀 없었고, 맞아요. 굉장히 또 한때 메타버스로 올랐다가 이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또 모바일이나 PC 콘솔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신작이 나오니까 좀 지켜보자는 의견이고, 뭐 중국 판호는 요새 뭐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작년부터는 좀 재개가 됐고, 그리고 이분 의견은 저 NC 소프트랑 네오이즈를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NC는 프로젝트 TL이라는 게임이 이제 올해 아마 하반기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네오이즈는 피해 거짓이라는 이제 게임이 있는데, 요게 피해 거짓? 예, 피해 거짓인데 요게 이제 8월달에 아마 출시를 좀, 이게 콘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신작 일정들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야 같습니다. 근데 게임이 좀 잔혹한가 보지. 피해 거짓 그런 거. 네, 좀 그런 게임이라고. 그 피가 블러드 피가 아니에요. 쌍피야? 서비스 서비스? 있잖아요. 에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블러드 같은데. 아니 맞아요, 피해요. 그죠? 피? 예. 블러드지 블러드. 그래요? 예. 아 이렇게 알파벳 피 아닌가? 블러디 라이어. 아니 미국에서 무슨 일 하고 아왜 이렇게 변하셨어? 하여튼 근데 자 하반기 출시 예정이 엄청 많긴 많은데 전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돈은 많이 들어서 개발해야 되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사람들의 게임 그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갖고 그냥 요 컴퓨터 스마트폰 화면으로 구현되는 건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MMORPG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지겹고 사람들이. 피노키오라는데? 피가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까지만. 근데 염사님 아니, 좀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피 아니라니까. 피노키오의 피래요. 아니 피노키오- 피가 나오는 게임은 맞아요. 피노키오 게임에- 거짓말하면 이거 콕 이러지잖아요. 그게 장르가 이제 소울 장르라 그래서요. 이제 뭐 몬스터 같은 거 이제 처치하는 거거든요. 이제 피가 난무하는 게임은 맞는데 그 피가 저도 피노키오인지는 몰랐어요. 네, 이제 아니라고- 피노키오 세계관 다크 소울이라는데. 네, 피노키오가 생각보다 그 잔혹동화 스타일로 이제 연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게임 캐릭터가 그래요? 그 제페토 할배가 또 뭐 이렇게 뭐 좀비로 나오고 그러나? 제페토 할배 할아버지께서는 그 피노키오의 뒤 조종자 뭐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어제 조선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그 조선 관련해서 삼성증권의 한영수 이가영 연구원님이 이제 운임 하락에도 성과가 상승하는 이유로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요. 운임이 약세면 보통 성과가 이제 오르지 않는다고 뭐 생각하는 이제 경우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운임은 약세인데 성과가 지금 3주 연속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운임과 선박가격이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운임 지수들은 대부분 일간, 주간 단위로 짧게 계속 그걸 반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트레이딩도 하죠 해운사들이. 근데 선박은 20년을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 시기열로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해운사가 선박을 이제 발주할 때 계약 체결할 때 보통 2, 3년 뒤를 보고 그때 이제 인도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래서 꼭 이게 운임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 2, 3년간 공급망이나 전쟁 때문에 운임이 엄청 급등했을 때도 이게 운임을 나타내는 지수가 클락시 지수인데 이게 118% 올랐거든요. 21년도. 근데 그때 이제 신조선가가 22%밖에 못 올랐었고요. 그리고 올해 클락스 지수는 이제 운임 지수는 18% 빠졌는데 신조선가는 5% 지금 오르고 있어서 약간 이제 디커플링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20년 말 대비로는 이제 클락스 지수가 52%, 신조선가가 35%니까 이렇게 보면 신조선가가 더 못 오른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같이 움직인다고 쳐도. 그래서 이게 신조선가 상승은 선박 가격이 이제 업황 개선을 시차를 두고 지금 천천히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운임이 빠진다고 성과가 이번에 상승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볼 이유는 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비정상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수급적인 이제 오늘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유한타 증권의 김우정 연구원님이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좀 자금이 빠져나가나 봐요. 여기 ETF는 좀 들어오는데 미국 주식 펀드,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67% 차지하니까 굉장히 큰데 좀 약간 작년 하반기부터는 순유출이 많고요. 반면에 신흥국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이제 12월부터는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신흥국 쪽으로 좀 글로벌 펀드들이 돈을 좀 더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신흥국 이제 주식 펀드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걸 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연초 이후로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미국, 노르웨이가 순매수를 했고요. 싱가포르, 사우디는 순매도인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는 해치 펀드들이 좀 많잖아요. 네. 좀 단기 성향인데 중요한 게 노르웨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이제 국부 펀드가 굉장히 큰 국부 펀드가 있는데 장기 투자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넉 달 동안 산 주체인데 여기 오른쪽이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가 4월 한 달간 1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노르웨이가 이렇게 국내 그래서 최준철 대표하고 친한데. 노르웨이가요? 그 자금 유치했었을 거 예전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네. 그래서 이제 월간 기준으로 1조 원이 넘게 산 경우는 매우 드문데 아마 한국을 좀 장기적으로 좋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2010년 이후로 중국 때문에 한국 투자 비중을 좀 많이 줄인 게 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 이후로는 대만이 부상하면서 한국 비중이 어떻게 보면 이제 늘지 못했던 거죠. TSMC나 이런 또 인도는 내수상자. 그러니까 한국이 이들 나라에 비해서 밀렸는데 어쨌든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전 세계 시총의 1.3에서 1.5%를 차지하는 초대형 투자자거든요. 근데 여기가 2015년 이후로 게임 체인저 기업과 이제 어쨌든 이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기업과
성장 산업. 근데 우리나라 국부펀드는 지금 국민연금하고 KIC가 있잖아요. 네? KIC라고 있거든. KIC. 네. 네, 우리나라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부펀드랑 마찬가지지. 네.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 증시 이렇게 할 때 미국에서 증시 뭐 막 할 때 뭐 KIC가 들어왔다. NPS하고 KIC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야. 예? 우리는 그 통상 그런 얘기잖아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들어왔다. 또 싱가포르 뭐야 그 캘퍼스 들어왔다. 네, 맞아요. 뭐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NPS 국민연금 진짜 큰 손인데 근데 세계적으로 투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하지.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적극적인 투자를 좀 안 액티브하게는 안 하나요? 주식 시장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대체 투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가야 이제 뭐 국민연금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렇지. 뉴스로 나올 텐데 그런 게 별로 없는 모양이네. 돈 규모는 굉장히 큰데. 지금 어쨌든 기름 많이 나는 회사 저 나라들 국부펀드가 다 커요. 네. 사우디, 노르웨이, 노르웨이인데. 아부다비, 아부다비. 무바달라 이런 데도 있죠. 네. 물 좀 봐달라.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이제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IT, 바이오, 또 사우디 국부펀드는 게임사 투자하고. 네. 그런 게 다 이제 네. 바벨 전략이에요. 자기네 국부펀드의 원천은 석유니까 저쪽 첨단을 해야지. 석유 파가지고 또 비슷한 거 석유에서 해봐. 사면 의미 없죠. 저기 네, 바벨 전략.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진짜 바벨 전략인 거죠. 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또 있을까요? 아니, 요 정도. 요 정도요?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선물이 왔네요. 네, 이건 또 어떤 선물인가요? 삼진제약. 삼진제약은 또 유명하죠. 개보린 아닙니까? 개보린. 삼진제약 개보린. 네, 이제는 하루엔진 포맨. 삼진제약 사옥이 이제 홍대 앞에 있어요. 홍대 앞에? 네. 거기가 삼진제약이에요? 네, 거기 있잖아요. 홍대 거기 그 길 옆에 이렇게 약간 그 경사 길에 네, 있는 그거. 거기가 큰 삼진제약. 길에 있어요. 큰 길에 있고. 네네네네. 큰 길에 있죠 여기. 삼진제약은 여기가 이제 두 집안이 동업을 했거든요. 아, 아마 최 씨, 조 씨 아마 동업일 거예요. 아 왜?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래 동업했는데 지금도 잘 되고 계시죠? 잘 되고 있을 거예요. 네. 한때 뭐 근데 약간 지분 경쟁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음흠. 네. 그러나 이제 네. 하루엔진 포맨으로 그 두 집안도 같이 이제 잘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하루엔진 포맨, 하루엔진 포 우먼 이렇게 이제 남자, 여자, 남성용, 여성용이 같이 네. 있는 거고요. 하루에 필요한 그 영양을 딱 그냥 담아서 네. 우리 또 여미사님께도 같이 사모님과 같이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여기를 지금 네 하루에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챙겨 드실 거 없이 그렇죠. 네, 하루 엔진 포맨 포 우먼으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미사님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일 어떻게 뵈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당연히 배야죠. 그거 드시고 안 오면 큰일 납니다. 딴 데 가서 저 방송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에너지 우리가 드렸는데. 네, 여미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